이노겸 경호학 초등학교 학기의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 경호학 모의고사 8회 8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발 경호의 범위와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출입자 통제, 경호 지휘소 설치, 행사장의 안전 검측, 출동 차량 점검 및 차량 대응 운영. 자, 선발 경호는 선발 경호팀이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일이 경호 지휘소 설치죠. 그 다음 선발 경호의 핵심적인 업무가 안전검측이죠. 자, 그 다음에 출입자 통제하고 출동 차량 점검, 차량 대응 운영 남았는데, 출동 차량 점검과 차량 대응 운영은 딱 봤을 때 이거는 근접 경호에 나오는 얘기죠. 근접 경호 행사 당일날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접 경호, 수행 경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가 출입자 통제는 선발 경호냐 근접 경호냐 했을 때, 출입자 통제 계획은 원래 선발 경호 시에 출입자 통제, 출입 통제 업무 담당자가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실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선발 경호 단계부터. 행사 전 1단계, 2단계, 3단계 있었죠. 이루어지고 본 경호, 즉 본 경호가 시행돼도 이 출입자 통제는 계속 행사 당일 아침에도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사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출입자 통제는 선발 경호에도 속하고 근접 경호에도 속하는데, 선발 경우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 출입자 통제 대책 계획이 미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행사장 안전을 위해서. 자,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출동 차량 점검 및 차량 대응 운영은 근접 경호 수행 절차 준수 임명 실정이라고 그랬죠? 실정. 제목을 외우겠습니다. 두 문자로. 자, 출동 준비 단계, 명령 수령 단계, 임무 분석 단계, 명령 하달 단계, 경호 실시 단계, 근접 경호 실시 단계죠. 그 다음에 정리 및 복귀 단계 중에서 요 5번째는 근접 경호 실시 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준수 임명 실정. 9번입니다. 근접 경호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방벽성, 도보 대응 시 경호원의 몸으로 막는 인적 방비 효과와 방탄복, 각종 경호 대응 등의 기동수단에 의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벽을 구축한다. 자, 이거는 방벽성이 맞네요. 근접 경호의 방벽성. 기만성, 계획적 변칙적 경호 기법으로 차량 대형, 기동시간, 기동로, 승하차 지점 기만 등으로 공격자가 행사 상황을 오판하도록 실제 상황을 은폐, 허위 상황 제공으로 경호의 효율성을 높인다. 자, 이것도 보니까 내용이 기만성과 관계 있는 맞네요. 근접 경호 시에 기만 경호를 하죠. 비노출성, 행사 일정과 장소 및 시간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격자로부터 대상자 보호를 위해서 비노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자, 이 말은 맞아 보입니다. 겉으로 맞아 보이죠. 행사 일정과 장소 및 시간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 여기까지 맞는데 공격자로부터 대상자 보호를 위해서 비노출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노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비노출 근무 아니고 근접 경호원이 누군지, 근접 경호자의 차량이 뭔지, 대행이 어떤 것인지, 대상자가 대충 어느 차량에 탈 것인지 하는 것이 거의 드러납니다. 그래서 근접 경호는 비노출성보다는 노출성의 특성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가 여러분 틀렸습니다. 라입니다. 방어 및 대피성. 비상사태 발생 시 범인을 대적 제압하는 것보다 반사적이고 신속 과감한 행동으로 대상자를 방어, 대피시키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근접 경호의 특성, 방벽성, 기만성, 노출성, 방어 및 대피성, 그 다음에 기동성, 유동성, 이런 것들이 근접 경호의 특성이었죠. 자, 그래서 근접 경호는 원칙상 경호원이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밀 경호의 예외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선발 경호는 모든 것이 웬만하면 매부사를 몰라야 되겠죠. 은밀 경호가 원칙이다. 이렇게 대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기만 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공격자에게 행사 상황을 오판하도록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기법이다. 방금 앞에 나왔죠? 기만 경호 기법에는 인물, 기동수단, 장소, 시간 등을 기만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도 맞죠? 경호 대상자의 차량 위치 또는 차량의 종류를 수시로 바꾸는 방법이다. 이것도 맞고, 이거 다 맞네요. 라를 한번 볼까요? 비노출 경호 작전으로
경호 대상자에게 불필요하게 주의가 쏠리지 않게 하는 경호 기법 중에 하나이다. 자, 요게 문제가 되는데, 자, 비노출 경호 작전이냐, 노출 경호 작전이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될 것이고, 대상자에게 불필요하게 주의가 쏠리지 않게 하는 경호 기법이냐. 자, 경호 기만 기법을 쓰게 되면, 뭐, 기동순환을 바꾼다, 장소를 바꾼다, 시간을 자꾸 바꾸게 되면, 당연히 경호 대상자가 누군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주의가 쏠리지 않게 하는 하나의 경호 기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비노출 경호 작전이냐, 노출 경호 작전이냐, 이것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가에 보면 공격자의 행사상을 오판하도록 허위상을 제공한다. 즉, 복제 경호원을 운영하는 인물 기만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복제 경호원이 있다는 것을 공격자로 하여금 알게 해야만 이거 함부로 저격을 못하게 하는 거죠. 누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거는 허위상을 제공한다 자체가 벌써 기만 경호 기법을 쓰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 경호 작전으로 봐야 됩니다. 기동수단을 바꾼다고. 예를 들면 차량의 위치를 바꾸거나 차량의 종류를 바꾼다 하면 평소에 타던 차하고 다른 차를 탄다. 차량의 위치가 바뀐다 이러면 도대체 대상자가 두 번째 차에 탔는지 세 번째 차인지 모른다 하면 공격자는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의 의도를 포기시키거나 하는 그런 것이죠. 포기시키려고 하면 결국에는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기만 경호 기법들을. 그래서 10번은 라가 여러분 틀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만 경호는 정리하면 위의 기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노출이 아니고 경호 기법을 노출시켜야 되는 그런 노출 경호 기법을 봐야 되고, 또 정리하면 기만 경호는 계획적, 변칙적 경호 기법입니다. 계획적이란 말은 경호 계획을 수립할 때 원래의 경호 계획과 기만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행사 당일날 아침에 경호 책임자가 오늘은 원래의 경호 계획을 한다, 오늘은 기만 경호 계획을 한다,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그러니까 계획적 경호 기법인데 원래 늘 하는 정령적 기법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살짝 변칙적으로 가미하는 변칙적 경호 기법이다. 개변입니다. 계획적, 변칙적 경호 기법이지 비계획적, 정령적 경호 기법이 아니다. 여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경호 행사 시 행사장 외부 담당자 임무로 볼 수 없는 것은 외부, 내부 너무 많이 나오죠. 방탄막 설치 및 비상차량 운용 계획 수립, 안전구역 내 단일 출입로 설정, 필요시 방폭료, 역조명, 랜턴, 손전등 등 비치, 지하 대피시설 점검 및 확보. 자, 이 담당이라는 말 나왔죠? 이 담당이라면 행사장 외부, 내부, 그죠? 작전 담당, 안정 담당, 외부 담당, 내부 담당, 이렇게 나가죠? 자, 그렇다면 외부 담당자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외부 담당에서 외부는 2선과 3선을 총괄해서 거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선과 3선에 해당하는 거 볼까요? 방탄막 설치, 비상차량 운영계, 이거 당연히 외부 담당자 업무죠. 안전구역 내로 들어가는 단일 출입로 선정은 2선에서 1선으로 들어가는 출입로이기 때문이고 2선 담당, 외부 담당자 합니다. 필요시 방폭료, 역조명, 랜턴, 손전등 등을 비치하는 것은, 자, 방폭료란 것은 폭발물을 발견했을 때 폭발물을 덮어씌워서 폭발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어떤 특수한 장비를 말합니다. 이거는 경호 행사장 안에서 예를 들면 의자 밑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 그럼 의자를 덮어씌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행사장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에서 방폭료를 운영해요. 방탄막은 건물 밖에서 건물 안으로 술탄 같은 걸 투척하지 못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건 2선의 개념이지만 방폭료는 1선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조명을 비추는데 공격자가 있을 때 공격자에게 강하게 역조명을 비추게 되면 공격자가 시야가 흐리게 되겠죠. 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역조명이에요. 우발 상황 발생 시에 쓰는 겁니다. 랜턴, 손전등, 역조명 다 비슷하죠. 이런 것들은 다 1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장 내부 담당자의 임무다. 대피시설 점검 및 확보, 지하 대피시설은 당연히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경우가 많죠. 발전소, 발전기, 변전소, 이런 거 있는 거, 보일러실. 이건 좀 당연히 행사장 내부 외부 담당자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행사장 그
이루어진 그 방 자체를 제어하는 거의 다 행사장 외부 담당자 얘기입니다.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12번이다. 다음 중 경호 보안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건 가만 보니까 옛날에 기출문제 나온 문제네요. 경호 업적의 무형화, 경호 사고의 무형성, 정신적 지적의 능력의 불필요, 경호 사고 시 원상 회복 곤란. 자, 공부한 사람은 바로 다 알 겁니다. 이게 답이 다구나 하는 거 압니다. 자, 경호 보안의 특성은 경호 보안을 잘 유지했을 때 경호 대상자 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혀 모르게 했을 때 어떤 특성이죠. 자, 그걸 모르게 했을 때 업적이 무형하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호 보안을 잘 지켰을 때는 대상자가 안전하게 경호 행사가 끝나는 거예요. 행사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업적이 무형합니다. 뭐 실적인 수치로 나타나지 않아요. 강도 몇 명 잡았다, 절도 몇 명 잡았다, 실적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냥 대상자가 안전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업적이요. 업적 형태가 없죠. 결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고의 무형성, 경호 보안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형태의 사고가 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게 무형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호 사고가 났을 때는 원상회복이 곤란하다. 대상자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건 살릴 수 없죠. 예수님도 아니고. 가나라가 경호 보안의 특성이고 정신적 지적 능력이 불필요하다 있는데 굳이 특성으로 한다면 정신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하면 조금은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대체로 경호학에서는 가나라를 경호 보안의 특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